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충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정부 재정 지원 대상 대학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비인기 학과에 대한 정원 감축과 통폐합의 2차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군이 산단 조성의 1차 관문인 토지 50% 편입 동의를 받기 위해 천막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거듭 주장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충주 3선 이종배 의원이 사실상 선임됐습니다. 충북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 예산심의 사령탑을 맡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발생했습니다. 곳곳에 바이러스가 퍼져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상황인데다 바이러스 종류도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그만큼 중요한데 충북의 1차 접종률이 도민 전체 기준 마침내 50%에 근접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미 800명을 넘어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유행했던 지난해 12월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매일 3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바이러스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계속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감염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일정 범위 안에서 찾아내고 끊어내면 돼서 문제가 좀 덜 한데 지금은 지역, 가족, 가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를 하기 때문에 저 역학조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충주가 4단계로 격상한 지 2주일이 됐지만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청주에서 연일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충주의 4단계 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한 바이러스 차단이 쉽지 않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더 증가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에서 충북의 1차 접종률은 160만 도민 기준으로 49.5%로 마침내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던 충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았지만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돼 이제는 폐업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번화가 중 한 곳인 일명 신현수동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가까워진 무렵 거리가 한산하기는커녕 텅 비었습니다. 짧게 영업을 해봐야 비용도 건지지 못한다는 판단에 일부 업주들은 아예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7시, 8시부터 들어오는데 2시간 영업을 하려고 오픈을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진짜. 최근 확진자가 터져나온 사우나 업계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4단계 이후 손님이 대폭 줄었지만 사우나 관련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내 지역 26개 목욕탕은 일주일가량을 자체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난에 빠져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저희들은 지금 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영장 등 운동시설도 이용객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입니다. 전기세라든지 인건비부터 해서 많은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지만 이제 들어오는 수입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노래방은 이제 자포자기 심정으로 현실적인 지원 대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조금 지원금을 보태줬으면은 지금 힘든 시기 우리가 지금 버티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2주를 꽉 채운 충주시의 4단계 조치는 오는 29일까지 또 열흘 넘게 연장된 상황입니다. 충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교육부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대학 명단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도내에는 충북대와 청주대 등 7개 대학이 지원 대상이 됐고 3개 대학이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만족할 만한 정원 감축안을 내년 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한강이남에서 가장 먼저 생긴 사립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청주대는 지난 2018년 4년 만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과를 통폐합해 학부제로 전환했고 80명 가까이 정원을 줄였습니다. 올해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오는 10월쯤 별도의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자율혁신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내줄 겁니다. 각 대학마다 적정 규모화, 즉 입학 정원을 좀 감축을 하고 재학생 충원율을 기본적으로 좀 유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청주대의 경우 특성화한 항공, 군사, 보건 관련을 제외한 비인기학과에 대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른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도내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3%, 특히 전문대는 72.6%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대학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인기학과에 대한 정원 감축과 통폐합의 2차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번에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배제된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자퇴, 편입 등 재학생 이탈에 따른 감점 요인도 컸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부터 대학이 망한다는 인서울 경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존폐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교육부의 전방위 압박이 아니더라도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은 생존권을, 괴산군은 지역 발전을 내세우며 대치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괴산군이 산단 조성의 1차 관문인 토지 50% 편입 동의를 받기 위해 천막 설명회까지 마련했지만 주민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괴산군 사립연사무소 광장에 마련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임시 설명회장. 바로 20m 앞에서는 주민들이 확성기로 산단 반대 논리를 펴니다. 양측의 맞불 여론전 속에 설명회장은 종일 썰렁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경 파괴와 사리 면면을 사지로 내모는 사업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토지 편입 50%를 두고 군과 반대측 주민 간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현재 10%대인 편입 동의서를 50%까지 끌어올려야 국토부와 충청북도에 사업 승인 신청이 가능한데 주민들은 토지주 70%의 반대 서명을 이미 받았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그 반대쪽에 서서 괴산 군수는 계속 한다고 하니까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민에게 이 잘못된 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산군은 주민들의 오해가 풀리면 50%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올해를 넘긴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런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토지 편입 동의 50%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는 산단 조성에 찬성하는 주민 대책위 측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산단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5년간 국내 공항 개발 방향을 담은 6차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주공항은 기존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 방향이 담겼는데요.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는 공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공항에 대해 항공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명시했습니다. 거점 항공사 출범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여객 터미널이나 계류장의 수용 능력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수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공항이나 이전 대상 공항을 제외하고 기존 공항 가운데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개발 방향이 명시된 것은 청주공항이 유일합니다. 계획안은 낙관적 상황을 가정할 경우 2025년 청주공항 이용 여객 수가 2019년 대비 25% 늘어난
3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청북도는 계획안이 대략의 방향만을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완성과 맞물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활주로 확장, 국제 여객청사 확충, 신활주로 재포장 등 6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 예산만 3,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명실공히 청주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다음 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500조 원이 훨씬 넘는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충주 3선의 이종배 의원이 사실상 선임됐습니다. 충북 출신으로는 지난 2002년 민주당의 홍재영 위원장 이후 19년 만인데요. 지역 현안의 절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타결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예결위원장 후보로 이종배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 선출 절차가 남아있지만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사실상 결정된 겁니다. 국회 예결위는 50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핵심 상임위로 꼽힙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선 예결위 간사를, 이번 21대 국회에선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예산 정책 통으로 꼽힙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서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간 총성 없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충북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 예산심 및 사령탑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즉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으로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사가 예결위원장이 된 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종배 의원 개인적으로는 당 3역인 정책위 의장에 이어 예결위원장까지 섭렵하면서 정치적 무게감을 더욱 키우게 됐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 등은 오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병우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등 수사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A씨 등은 도민 1,800명의 서명을 받아 김 교육감이 특정 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교육청은 납품 비리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이들을 이미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특혜성 대부갱신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새서울고속이 청주시와 현 사업자 간 대부계약 이행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새서울고속 측은 청주시가 지난 2016년 시외버스 터미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맺은 건 행정재산 사용 수익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대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인데도 청주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줄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충북의 지난 2분기 건설 경기는 활기를 띠고 소매 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건설 수주액은 1조 8,09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4% 증가했습니다. 반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의 판매 부진으로 소매 판매는 2.2% 감소해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일본 방위성이 학생용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고 역사 왜곡과 주권 침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일본이 침략적 영토관을 자국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며 학생 방위백서에 기재된 독도 도발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선 수도권의 120개 공공기관이 전국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입지해 있는 11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충북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기도 한 손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역 정치인에 대한 포섭 활동과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청주지법은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을 구속하고 손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상혁 보훈군수의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민소환법상 공무원은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며 A씨는 당시 선관위의 자문을 얻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